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혁신투자 부역투 카페 매니저 디잡스입니다.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예고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4월부터 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가셔야죠. 어떤 기본 개념이냐?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과 주택이 아닌 것, 주택의 부동산,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재건축, 조합아파트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조합 입주권이 아닌 이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거는 주택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가, 토지 뭐 이런 것들도 주택 외 부동산으로 이렇게 계산을 나눠서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보유 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은 40%. 단기세율이죠. 그래서 1년 미만은 40%고, 보유를 1년 이상을 하고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본세율 6%에서 42%. 그래서 올해 이 5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 42% 세율, 이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총 7개 구간으로 이제 기본세율이 이제 나눠지는데, 이 부분 어떻게 나눠지는 뒤에 가서 제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자산은 이제 70%고, 주택 외 부동산은 조금 달라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은 50%. 1년 미만은 주택 같은 경우는 40%였는데, 주택 외 부동산은 1년 미만은 50%고,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사이 한 개의 구간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40%. 그리고 2년 이상은 이쪽이랑 같습니다. 6%에서 42%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이 주택의 부동산도 미등기 자산은 70%,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에다 플러스 10%가 추가되는데, 여기에 또 조정 대상 지역에는 여기 플러스 또 10%가 추가된다는 거 이제 참고로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조정 지역 내 분양권이 이 주택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주택 분양권 같은 경우에 조정 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다. 그냥 뭐 1년을 보유했든 2년을 보유했든 무조건 5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사항이 있는데, 예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원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받은 다른 아파트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30세 이상, 뭐 그 이전에 30세 이전에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럴 경우는 인정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 중과되는 거를 적용이 안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게 왜 조항이 있다는 거 이제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 4월부터 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일단 조건이죠. 일단 다주택자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과세율이 이제 적용되고요. 이 2주택자는 이제 10% 기본세율에 10%가 추가되고, 3주택자는 20%가 추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보유해봤자 지금 다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현재까지는 적용되는데, 4월 1일 이후부터는 오래 보유해봤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거 참고하시고, 조정대상 지역이 어딘지부터 살펴보셔야죠. 이 조정대상 지역은 일단 서울 전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 일부, 세종시, 부산까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 해당되는 이제 부동산의 주택을 팔았을 때는 다주택자들한테는 이런 그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딘지 일단 익히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우선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른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1년 보유만 있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년 거주 요건이 이제 거주 요건이 플러스 되는 거고 양도 가액이 이제 9억 이하만 비과세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억 초과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예, 그 부분 이제 알고 계시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세대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플러스 10%. 그 다음에 3주택자 이상한테는 이제 기본 세율 플러스 2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들었으면 대충 이해는 되시겠는데 이제 실전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얼마만큼 추가로 발생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우리 김생미 씨 요즘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뜰살뜰하게 저축을 많이 해서 주택에다 투자를 많이 하신 우리 김생미 씨. 김생미 씨는 현재 강남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하남, 춘천에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주택이 3개가 있는데 다주택자 이제 3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생민 씨가 원래 춘천에 있는 주택을 팔려고 그러는데 지금 춘천에 있는 주택이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하남의 땡땡 주택을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2007년에 취득을 하였고요. 취득가액은 5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도 양도를 했을 경우에 지금 양도가액은 8억 9천만 원. 그리고 필요경비에는 뭐 취득세라든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등이 들어가는데 필요경비는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알아보겠습니다. 이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 빼기 뭐 취득가액 뭐 쭉 이렇게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지 그것만 이제 보시면 되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저도 못 외워요. 세무사님들도 못 외우신 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계산할 때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양도소득세 이제 기본 세율이 어떻게 되냐? 이제 과세표준액이 0원에서 1,200만 원은 6%,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은 15%, 누진 공제액이 있고 이런 부분도 대입만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거의 보유기간이 3년에서 4년은 24% 공제가 되고 4년에서 5년 미만은 32% 이것도 이제 외울 필요는 없으시죠. 이게 2018년도까지만 이런 이 표를 보시면 되고 2019년도에는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2019년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는 제가 다음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 이제 김생민 씨가 하남 땡땡 주택을 팔았을 때 얼마나 세금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이전이랑 2018년 4월 이후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산기를 준비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선 양도가액이 지금 얼마죠? 여기죠. 8억 9천입니다. 뒤에 1,000원 단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5억 6,500이죠. 5억 6,500. 그 다음에 필요경비는 1,500만 원입니다. 다시요. 좀 계산하기 쉽게 숫자 맞춰서 1,500만 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다 빼시면 됩니다.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8억 9천 마이너스 5억 6,500 마이너스 1,500 하게 되면 계산이 지금 3억 1천만 원이 나오네요. 3억 1천만 원. 그래서 양도차액은 3억 1천만 원이 된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가 지금 현재는 이 4월 이전입니다. 4월 이전. 그래서 이 김생미 씨는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로 적용을 받습니다. 투기지역이 아니에요, 하나면. 그래서 지금 적용받기 때문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얼마 적용받냐? 지금 10년이 넘었죠. 2007년에 취득해서 2018년에 양도했으니까 10년이 넘었으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1세대 1주택 외 다주택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30%가 지금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3억 1천에 30%를 곱하시는 거예요. 3억 1천에 30%를 곱하면 9,300만 원이 나옵니다. 9,300. 이 공식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 공식대로. 그래서 양도차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금액을 빼면은 얼마 나오냐? 3억 1천에서
마이너스 9,300. 저 암산도 가능한데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겁니다. 2억 1,700이 나오네요. 이 양도소득 금액은 2억 1,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인당 250만 원 기본공제 하는 게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김생민 씨가 처음으로 주택을 매매하면서 양도소득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250만 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오타가 있네요. 네, 기본공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50만 원을 빼는 거죠. 250만 원을 빼게 되면 250만 원을 빼게 되면 2억 1,450만 원이 나옵니다. 2억 1,450만 원. 이게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과세 표준. 그래서 이 과세 표준 금액이 2억 1,450만 원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 표를 보시고 이제 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2억 1,450만 원은 바로 여기 구간에 해당됩니다. 이 구간에. 1억 5천에서 3억 사이. 그래서 38%. 38% 곱하시면 됩니다. 바로. 38% 곱하시면은 8,151만 원이 나오네요. 세율이 38%죠. 그래서 38%. 38%를 곱하면 8,151만 원이 나왔죠. 8,151만 원. 그래서 이제 누진공제는 뭐냐? 누진공제는 이 구간에서 해야 되는 데는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또 빼야 됩니다. 얼마죠? 1,94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하면 8,151만 원에서 마이너스 1,940만 원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납부할 세액이 6,211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계산하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숫자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지방세, 주민세 10%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600만 원이 좀 넘게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다주택자 그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이제 4월 1일 이후에 만약 팔았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 계산을 또 하시면 되겠죠. 똑같이 넣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양도가액은 8억 9천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같겠죠. 5억 6,500. 필요경비는 1,500만 원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 차익이 3억 1,000만 원이 되는데 되는데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가 이렇게 곱했죠. 장기보유 특별 곱했는데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이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4월 1일 이후부터는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없어요. 혜택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급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3억 1,000이 되는 겁니다. 3억 1,000. 그래서 3억 1,000만 원이 그대로 되고 기본공제 똑같이 이제 250만 원 가겠습니다. 250만 원. 그렇게 되면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억 1,000 마이너스 250 하게 되면은 가세 표준 금액이 3억 750만 원이 됩니다. 3억 750만 원. 그러면 이 구간을 여기 보겠죠. 이제 가세 표준 금액이 3억 750만 원이니까 기본세율을 보시고 어디에 해당되냐? 여기에 해당되죠. 이번에는 여기 바로 아래 구간입니다. 와, 세율도 올라갔네요. 네. 여기서 차이가 장기보유 특별구제를 적용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이 올라간다. 세율이 몇 프로? 40%네요. 40%. 40%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또 여기에 다주택자니까 3주택자니까 여기서 플러스 20%가 더 추가됩니다. 20%가. 그럼 60%예요. 60%. 더 추가됩니다. 다시 여기 좀 지우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억 750만 원 이 구간에 해당되는데 원래가 40%예요. 40%인데 여기에 다주택자, 3주택자이기 때문에 20%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세율은 60%가 되는 겁니다. 엄청 높네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60%면 계산이 얼마 나오냐? 산출세액이 1억 8,45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누진공제액은 여기죠. 2,540만 원. 그래서 2,540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마이너스 2,540만 원.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나오네요. 세금이 1억 5,91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얼마 차이 나나요? 여기 차이 나죠. 차이 나는 점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고 세율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얼마 차이 나냐?
빼보겠습니다. 6,200. 9,7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더 세금을 냅니다. 맞게 계산했네. 제가 맞게 계산한 것 같은데, 예, 더 엄청 많이 내네요. 예, 맞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지금 3주택자는 플러스 아까 세율이 20%가 더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유한 주택을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 지방에 있는 주택, 그러니까 이렇게 중과가 안 되는 주택,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금 세율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팔았을 때 이렇게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외 부동산들을 먼저 막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김생민 씨가 춘천의 주택을 먼저 처분을 했어요. 춘천의 주택을 먼저 처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내면은 2주택자가 되는 거겠죠. 2주택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2019년도에 춘천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하남 주택은 2019년도에 양도한다고 봤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세율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기준 그대로 간다고 봤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게 생겼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1세대 1주택은 같은데 1세대 1주택 다주택자들은 이제 좀 퍼센트가 달라지고 10년에서 15년까지 뭐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그래서 양도가액이 8억 9천 8억 9천 빠르게 왔습니다. 이거 아까 계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5억 6,500 다시요. 양도가액이 8억 9천, 취득가액이 5억 6,500, 필요경비가 1,500, 양도차익은 8억 9천, 제 계산기 들고 있습니다. 5억 6,500 마이너스 1,500, 3억 1,000, 그렇죠? 3억 1,000, 3억 1,000이 되고,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18년 4월 이전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이거는 2019년을 바꾸겠습니다. 2019년. 네. 이전에는 2018년 4월 이전에는 10년 다시 그걸 봐야겠는데요. 30% 적용됩니다. 아까 30%. 그래서 곱하기 30%. 30% 했을 때 30%를 하게 되면은 9,300이고요. 9,300이 빠지는 금액, 빼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면은 2억 1,700이 나오죠. 2억 1,700. 기본공제 250만 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억 1,700 마이너스 250만 원, 그럼 2억 1,450만 원. 여기서 이제 세율이 여기라고 했죠. 38% 구간, 38%. 38%를 하게 되면 8,151만 원. 여기서 누진공제가 이거죠. 1,940. 1,940만 원. 마이너스 1,940만 원 하면 세금이 6,211만 원. 이거는 이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2019년 4월 이후에 이제 2주택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 경우에는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 양도가액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양도가액을 8억 9천으로 8억 9천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 5억 6,500으로 계산을 해보고, 필요경비 1,500 그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3억 1천 이게 됐죠. 그래서 지금 양도차익 3억 1천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걸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2019년에 팔았기 때문에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들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하남시가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 받죠. 그대로 갑니다. 다시 3억 1천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 원 있습니다. 250만 원. 그렇게 되면은 3억 1천 마이너스 기본공제 250 하게 되면은 3억
750만 원. 과세 표준 금액 이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보시면 이 구간에 해당되죠. 이 구간에 해당되는데 지금 2주택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10%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율은 50%. 50%. 그래서 곱하기 50%를 하면 세금은 1억 5,375만 원 이렇게 나오고 누진공제가 2,54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40만 원을 하게 되면 2,540만 원 하게 되면은 납부해야 될 세금이 1억 2,835만 원. 네. 아까보다는 좀 줄어들었죠. 아까는 거의 뭐 1억 가까이 나왔는데 6,600만 원, 6,600만 원 정도로 좀 갭을 좀 채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2주택자가 됐을 때랑 3주택자였을 때 매매했을 때랑 이 세율 때문에 어디 있죠? 네, 여기 이 세율 때문에 3주택자에서는 플러스 20%, 2주택자는 플러스 10%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하여튼 여하튼 이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되고 근데 세율이 중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내야 될 세금이 지금보다는 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김생미 씨가 다 팔았어요. 결국엔 다 팔았습니다. 춘천 하남 이거를 똑똑해요. 김생미 씨가 4월 이전에 지금 4월 1일 올해 2018년 4월 1일 새로 개정되기 전에 다 팔았습니다. 팔았고 이제 1주택자를 만들었을 때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만 한번 팔아보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그냥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생미 씨가 강남의 땡땡 주택에 이제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2010년도에 취득했고 2018년 양도했고 필요금비 3천만 원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생미 씨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가 있고요. 9억 이하만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9억 초과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분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하면 실제로 여기서 계산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다시 그대로 이제 보고 하시면 돼요. 보고 하시면 되는데 자,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필요 없고요. 하나만 계산하겠습니다. 양도 가액이 얼마죠? 14억. 14억. 이렇게. 14억이 되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이거죠. 7억 8천입니다. 그리고 등기라든지 등기비용, 복비, 부동산 중개수로 해가지고 등기에 3천만 원 필요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빼시면 14억 마이너스 7억 8천 마이너스 3천 빼시면 양도 차익이 5억 9천이 나옵니다. 5억 9천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고 9억 이하는 이제 비과세를 했기 때문에 전체 양도 차익에서 이거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양도 차익이 지금 5억 9천인데 다시 여기서 양도가액 여기서 곱하기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리고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 가액이 14억이었죠. 그래서 14억 분의 양도 가액 마이너스 9억이에요. 그 양도 가액 14억 빼기 9억은 5억입니다. 5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없어지겠죠. 공짜. 그러면 14분의 5 그러면 5억 9천 곱하기 5 나누기 14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계산을 여기서 하면은 계산된 게 2억 714만 285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 한번 다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에 9억 이하만 비과세고 9억 초과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김생민 씨가 2010년에 취득해서 2018년도면 한 8년 차라고 보시면
8년 이상 9년 미만 이걸로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거를 적용받겠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64%, 64%를 하시면 100원 단위는 생략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1억 3,485만 7천원이 나옵니다. 장기 보여줘.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빼겠죠. 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억 1,714 마이너스 134857은 양도소득 금액이 7,585만 7천원.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 원 있죠. 이거를 마이너스 하면 150만 원은 7,335만 7천원. 이게 가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가세표준 금액. 그래서 이 가세표준 금액이 지금 이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율은 24%가 되고요. 24%를 곱하시면 1,760만 5천원이 되겠고, 여기서 누진 공제액을 빼셔야죠. 522만 원, 522만 원 이렇게 빼시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1,240만 5천원으로 됩니다. 네, 이렇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 한번 해봤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어떻게 이제 세금이 나오는지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안문 계산하는 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 다시 한번 이제 강의 한번 보시고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추가로 말씀을 드렸냐면 요즘에 고가주택이 너무 많아요. 9억 이상의 9억 초과분이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다 팔고 1주택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가주택이 결국에 하나 남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걸로 오늘 이제 달라지는 이제 개정되는 세법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주택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 2007년도인가 그때 노무현 정권 때도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 중과 이런 개정된 게 있었습니다. 근데 1년 정도 갔나? 1년도 못 가서 없어진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래서 이 세금이 뭐 지금 세율이 늘어나거나 감면되거나 이런 거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율을 올리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고 감면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하튼 지금 이렇게 바뀐 규정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략 중에 하나가 절세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4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세금 다주택자들이 이제 세금 중과가 안 되는 조정 대상 지역 외, 뭐 지방주택,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거 먼저 처분하시고 똘똘한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니 특히 강남 똘똘한 아파트 하나만 좀 가져가시는 걸로, 뭐 그렇게 다들 이미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제 처분이 못한 경우,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처분을 못한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득과 실이 어떤 부분이 세금이 더 나오고 절세가 되고, 아니면 득과 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가지고 빠른 시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정신없이 진행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부분에 좀 더 다음 강의를 좀 더 좋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